what made you fight so hard for it, and why do you think they ultimately chose your offer despite the fact that on paper it may look like it's actually a lower bid? 2021년 미국 광학업계에서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인수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레이저 기술의 강자였던 코이런트를 차지하기 위해 누멘텀과 투식스가 그 인수전에 뛰어든 거죠. 먼저 코이런트와 손을 잡은 기업은 누멘텀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 투식스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누멘텀도 인수가를 높이며 끝까지 맞섰지만 결국 코이런트는 누멘텀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투식스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인수전의 승자가 된 투식스는 2022년 코이런트 인수를 마무리한 뒤 아예 회사 이름까지 코이런트로 바꿔버렸죠. 반면 코이런트를 놓친 누멘텀은 다른 광통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며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26년 한때 한 회사가 될 뻔했던 두 기업은 뜻밖에도 똑같은 무대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Vera Rubin. No cables, no hoses, no fans. What used to take the last time when I showed this to you, we had cables everywhere. 엔비디아가 누멘텀과 코이런트에 각각 20억 달러를 투자하며 4세대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파트너로 동시에 선택한 겁니다. 과거에는 한 회사를 두고 경쟁했던 두 기업, 하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AI 광통신 시장을 공략하는 대표 기업이 됐죠. 오늘 ETF 백서에서는 누멘텀과 코이런트가 어떻게 다른 기업인지, 그리고 AI 광통신 시대에는 각각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멘텀이 핵심 광학기술에 집중해온 기술 스페셜리스트라면 코이런트는 소재와 부품, 모듈과 시스템까지 폭넓게 갖춘 밸류체인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둘 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 빠르게 전달하는 기술을 만들지만 루멘텀은 특정 핵심 기술을 깊게 파고들었고 코이런트는 필요한 기술과 생산 능력을 넓게 확보해왔습니다. 이 차이가 두 기업의 성장 전략과 투자 포인트를 갈라놓았죠. 루멘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광통신 분야의 대표 기업이었던 JDSU는 회사를 두 개로 분리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에 따라 통신망 측정과 네트워크 테스트 장비 사업은 비아비 솔루션즈로, 광통신 부품과 상업용 레이저 사업은 루멘텀으로 나눠졌죠. 쉽게 말해 통신망을 검사하고 측정하는 사업과 실제로 빛을 만들고 전달하는 기술이 서로 갈라선 것이죠. 그렇게 독립한 루멘텀은 고성능 레이저와 광학 센서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루멘텀은 세계적인 기업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바로 애플이죠.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를 얼굴에 쏜 뒤 반사되는 정보를 읽어 사용자의 얼굴 구조를 인식하는데요. 이 과정에 들어가는 핵심 레이저 부품을 공급하며 이른바 애플의 광학 파트너로 주목받게 되죠.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에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오클라로, 2022년 네오포토닉스 등 광통신 기술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했고 2023년에는 고속 광트랜시버 설계 제조 역량을 보유한 클라우드라이트까지 품에 안았죠. 원래 잘 만드는 레이저 부품을 공급하는 데서 나아가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광통신 완제품까지 직접 만들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변화는 AI 시대의 흐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많은 GPU가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기존 구리선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발열과 전력 소모가 커진다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주는 고성능 레이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루멘텀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향후 필요한 광학 부품 물량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루멘텀은 애플이 먼저 알아본 레이저 기술을 AI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코이런트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현재 코이런트는 여러 광학 기업이 합쳐져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코이런트를 인수한 투식스는 원래 레이저에 들어가는 소재와 광학 부품에 강한 기업이었는데요. 여기에 광트랜시버 기업 피니사와 산업용 레이저 기업 코이런트 등을 인수하면서 소재와 부품부터 광트랜시버 완제품까지 폭넓은 사업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누멘텀이 특정 레이저 기술에 강한 기업이라면 코이런트는 필요한 부품을 직접 만들고 대규모로 조립해 공급하는 능력이 강한 기업인 셈이죠. 코이런트의 핵심 경쟁력은 생산 능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어날 때는 좋은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필요한 시점에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해야 하죠. 코이런트는 소재부터 부품과 완제품까지 상당 부분을 직접 생산할 수 있어 공급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코이런트에도 똑같이 20억 달러를 투자한 이유입니다. 차세대 광학 기술뿐 아니라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파트너까지 확보한 거죠. 정리하면 코이런트는 광통신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생산 능력을 한 회사 안에 폭넓게 갖춘 기업입니다. 사업이 다각화돼 있어 특정 시장의 변화에 대한 충격도 상대적으로 분산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AI 광통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고성능 레이저와 핵심 광학 부품이 부족해진다면 관련 기술에 집중한 누멘텀이 더 강한 성장 탄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광트랜시버 수요가 대규모로 늘어나고 안정적인 공급과 원가 경쟁력이 중요해진다면 폭넓은 생산 능력을 갖춘 코이런트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누멘텀의 경쟁력이 핵심 기술에 대한 집중력이라면 코이런트의 경쟁력은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생산 능력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둘 중 한 곳만 고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멘텀과 코이런트에 똑같이 20억 달러씩 투자하며 핵심 레이저 기술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모두 확보하려 했죠. 결국 두 기업은 단순히 한쪽이 사라져야 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AI 광통신 생태계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기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기업이 더 큰 수혜를 받을지 미리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앞으로 핵심 레이저 기술이 더 중요해질지, 대규모 광트랜시버 생산 능력이 더 큰 경쟁력이 될지, 혹은 전혀 다른 기술이 광통신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지는 그 누구도 아직 알 수 없죠. 아마 젠슨 황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특정 기업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AI 광통신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들을 함께 담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로 미국 AI 광통신 탑10 ETF는 누멘텀과 코이런트를 비롯해 AI 데이터 센터의 빛을 만들고 전달하고 연결하는 글로벌 광통신 대표 기업들을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압축해 담았습니다. 2021년에는 한 회사를 두고 경쟁했고 2026년에는 나란히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은 누멘텀과 코이런트. 여러분은 AI 광통신 시대에 핵심 기술에 집중한 기술 스페셜리스트 누멘텀과 다양한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춘 멀티플레이어 코이런트 중 어느 기업의 경쟁력이 더 돋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선택과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ETF 백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